워라 마이스강입니다. 오늘 제가 보령으로 직접 우리 최고의 콜드콜 판매왕 연정민 PD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정민입니다. 콜드콜로 날리고 있는 여자 연정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PCM에서 제가 여태껏 역대급으로 지금 콜드콜을 4,000콜 이상 완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여태껏 제가 직접 인정하는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지금 실적을 내신 분이라서 제가 오늘은 직접 찾아와서 이걸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찾아왔거든요. 바로 베스트 리더상, 우리 해마다 진행되는 건데요. 이거 애플인데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오늘 직접 제가 원래는 이거 택배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직접 제가 준비해서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상을 내가 살기 위해서 네, 이 했는데 이것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어떡해요. 너무 멋져요. 우리 감사합니다. PD님이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꼭 직접 마음을 담아서 꼭 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끝나고 원래 드리는 상인데 지금 10월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미리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은 베스트 중에도 베스트다 보니까 베스트 리더상은 이분이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가졌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일찍 애플을 쓰면서 유저가 돼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미리 드린 거고요. 너무 너무 멋져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께서 아마 연전 PD님 하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연전 PD님 오늘 이 실적을 내기까지, 이 결과를 내기까지 어떤 나름 마음고생이면 마음고생이고 또 나름 돈 버는 방법이면 돈 버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요즘에 핫한 인셀덤이잖아요. 네네. 인셀덤 이 제품을 가지고 요즘 말이 많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성공자는 성공자대로 나오고 실패자는 실패자대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이걸 다 뚫고 나왔는지 물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죠. 이제 어려울 때는 내가 과연 이거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때도 있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정말 잘 오셨고 하는데 어, 어떻게 이걸 해내셨어요? 우선 처음에는 많은 걸 찾다가 그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나서 그 콜드콜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서 이거를 양으로 많이 하면은 된다라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사재기한 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뭐 뭐래도 붙잡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오로지 이거를 빨리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요. 왜냐면은 양을 많이 하라 그래서 양을 많이 했고, 그리고 무조건 들고 현장으로 나갔죠. 비법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뛰어나간 거. 그걸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뭐 판매를 해봤던 사람도 아니다가 보니까 판매도 못하고,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코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3개월 지나니까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음, 야, 그래서 이거 진짜 되는 거구나. 콜드콜이 이런 그 엄청난 가치를 나한테 갖다가 부여해 음, 주는구나. 그러면서 내 나이에 이렇게도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었어요. 그때부터는 엄청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 뭐 세상의 모든 거를 다 팔으라 그래도 팔 수 있었고, 뭐 지금도 그냥 뭐든지 다 하라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콜드콜 하나 잡았는데 인셀덤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앞에 주어진 예를 들면 화장품 중에 뭐 르네셀도 있고 네네네. 뭐 뉴스킨도 있고 뭘 갖다 놔도 다 팔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나가서 콜드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늘 우리가 이제 그 커뮤니티 속에서 나를 팔아라. 그래서 난 맨 처음에 대표님이 이 상품이 안 좋아서 고객들이 안 산다고 하길래 나는 제품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듣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나라는 사람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의 가치를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보고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이걸 깨우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 콜드콜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대리점장까지 가면서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도 보면서 거기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사실 투자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투자하기까지도 사실 마음 먹었지만 투자하고 나면 이 투자한 이 물건들을 없애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 그 어떤 사재기 하신 분들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되게 지옥인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물건 마냥 들고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들이 제가 그때 톡을 받고 좀 약간 마음이 아팠거든요. 밥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잔 것도 잠 자는 것 같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정들을 좀, 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품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완전히 판단 미스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미용을 차리려면은 미용실 같은 경우에 한번 그 개설을 하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돈이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미용실 하나 예, 하는데. 예. 그런데도 그게 잘하는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기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는 사람들도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미용 그래도 이 미용실 그냥 뭐 시설면 요즘 시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남들 보기에 그냥 뭐 나쁘진 않네 이런 정도로만 하려 그래도 한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억이라는 돈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게 제가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제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가 보니까 잠을 자도 그 생각, 눈을 떠도 그 생각, 그리고 오기만 하면 여기 이 샵에 나오면은 그걸 보면 너무 한숨스러운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그 돌파구를 찾았던 게 지금의 콜드콜이고 오늘의 어떻게 보면 6개월 만에 그 완판할 수 있었던 게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달렸던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봤던 저희 창고에 거기에 이제 제품들이 많이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그걸 봤을 때 그 감정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진짜 밥을 먹어도 안 먹은 것 같고 정말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가서 뭐 다 나눠줄까? 나눠주면 과연 몇이나 또 뭐 이런 이거 혼자 이제 뭐 집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나눠줘 볼까 한번? 근데 제가 그 초창기 때에 대리점장 가가지고 지역 신문에다가 또 지역 어떤 그런 이렇게 광고 내는 광고. 데가 있어요. 그런 데다 내서 보니까 이게 그냥 무료 체험을 해준다는 거는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걸 중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더 사람한테 실망을 하게 되고, 더 멘탈이 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공짜로 주는 것도 사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 콜드콜을 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다 팔았냐고 이런 걸 물어볼 때도 내가 이런 말도 잘못하면은 결국은 또 사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무조건 하면 된다 양으로 승부해라 처음에는 이런 것 저런 거 따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할 때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때는 그것만 꽂혔어요. 아무것도 꽂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무조건 전화하고 오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내 멋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듣기로는 약간 이런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 이걸 얘기할 때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고 스토리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과정이라고 지금 아직도 거기에 달성 못하고 아직도 저 창고에 엄청난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시청자가 아니라 내 가족분이거나 심지어 나의 자녀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사실 마음이 많이 짠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어 사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저 영업직에서 저렇게 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하고 이 사실을 알면 사실 가족들도 함께 그걸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싹 다 억누르고 혼자서 그걸 싹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무모한 짓을 한 거죠. 음, 사실은 무모한 짓을 했고 또 알까봐 무서웠고 그리고 우선 가장 그 어려웠던 게 뭐였느냐면은 제가 젊은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달라요. 음, 근데 나이가 먹다가 보니까 더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거지. 바보 같은 생각,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뛰쳐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음, 나간 게 뛰쳐나간 거지. 그래서 콜드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음, 벼랑 끝에 그렇죠. 있다면, 나를 세운 거지. 벼랑 끝에 나를 세운 거지. 오히려 가족들한테 숨기고 싶었어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이 샵을 내게 된 계기가 네. 제품 숨기려고 이 구석쟁이에다가 샵을 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알면은 참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음, 저 같은 경우는 그 내가 60년 산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음, 느낌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더 뛰어나갔던 것 같아요. 마감을 내가 누구나 다 마지막을 화려하게 하고 싶은 그죠. 게 사람의 심리인데 마지막을 진짜 사재기 해가지고 자녀들이나 남편이 알았을 때 그 모양새가 너무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